기획보도. 오늘은 새해 달라지는 강원교육과 해결 과제를 집중 분석합니다. 새해를 맞아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본방송에 출연해 올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번 겨울 소외계층을 돕는 기부의 손길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연탄은행 기부가 크게 줄었고 사랑의 온도탑은 아직 5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가 춘천과 강릉, 태백 등 도내 곳곳에서 마련돼 경제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기획보도, 오늘은 강원 교육을 짚어봅니다. 10년 동안 강원 교육을 이끈 민병희 교육감은 올해 책임교육, 수업 혁신에 집중하겠다는데요. 새해 강원 교육의 핵심 정책과 해결 과제를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강원 교육의 역점 사업은 한글, 수학, 영어 책임 교육 강화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영어 기초를 다지기 위한 초중등 영어 보조 교재와 수학을 어려워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3, 4학년에게 수학 보조 교재를 보급합니다. 지성과 감성, 그리고 시민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며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학생 자치회 운영 매뉴얼도 개발합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평준화 일반고에선 새롭게 도입된 선지원 후추천 배정 방식을 진행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큰 관심사입니다. 수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계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 학점제도 점차 확대합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강원 교육을 이끈 지 10년이 됐습니다. 핵심 정책인 고교 평준화와 무상교육 확대 이면에 학력 저하 문제는 줄곧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강원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절반이 넘는다는 춘천 MBC의 보도에 한 시민사회단체는 강원도 교육청의 현실성 없는 대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강원도 5대 행정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 없다만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어떠한 대책과 방안도 현실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입 제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뒤 강원 교육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교육 현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모시고 새해 강원도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전해주시죠. 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 맞이해서 복 많이 만드시고 또 나누시고 그 나눔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강원교육의 주요 정책으로 기초교육 강화를 1순위로 꼽으셨는데요. 네. 우리 도내 학부모님들이 도내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이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의 기본 목표가 인간성 실현입니다.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기초가 되는 배움이 필요하잖아요. 이른바 기초학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학력을 책임져 주는 것이 공교육의 책임이고요.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글, 수학, 영어를 책임지고 교육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진단부터 시작해서 처방, 지도, 관리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빈틈없이 챙기려고 합니다. 네, 시청자들께서 이해하기 좋게 연령대별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치원인데요.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또 공급이 이를 따르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공립유치원 확충 계획을 세우셨군요. 네, 작년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공적 책무이고요. 교육 공공성 차원에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공교육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공립유치원을 33학급 증설하고 단설유치원은 내년에 9월 달 홍천의 남산유치원을 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 학력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일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배움을 시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글 교육 책임제를 실시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한글 해득을 넘어서 읽기 유창성을 지원하고
나가서 글쓰기 교육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책임 교육을 위해서 한 교실에 2 선생님 제도인 협력교사 제도를 늘리고요. 보조 교재도 개발해서 수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학생에 대한 정책입니다. 벌써 중학교 시절부터 수학 포기자, 수포자가 나온다는 건 참 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또 수학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예. 또 기초학력을 다지기 위해서 이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면 또 선행을 하면 또 공교육이 무너지는, 또 가정에는 또 사교육 부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있게 될 텐데요. 공교육이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한 그 협력교사를 올해 중학교에도 처음으로 30명 배치합니다. 수업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개별 지도도 하고요. 또 선생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중학교 수학 대안교과서, 또 영어 기초학력 보조교재를 개발해서 수포자, 말씀드린 영포자 이런 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고등학교 교육 방향인데요. 네. 이제는 뭐 대학 가는 방법이 뭐 수십, 수백 가지에 달한다고 하던데 그만큼 진로 진학 지도가 중요해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작년에 신설한 진학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요. 수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EBS 수능 방송 수강, 또 교과 보충 수업 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고등학교에 자기 주도적 학습실을 마련해서 독서실과 같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삼선 교육감님이신데요. 남은 임기 뭐 2년여 남았는데 또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망을 품고 소망을 품은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에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겨울 소외계층을 돕는 기부의 손길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연탄은행 기부가 크게 줄었고 사랑의 온도탑은 아직 5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모금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까지 102억 8,20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모금액은 48억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46.7도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도 이상 나눔 온도가 낮습니다.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9년 연속 이어온 목표 달성이 올해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의 온도탑이라든지 연중 모금액이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되는 시기이고요. 이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액 정기 기부라든지 아니면 중소액의 기업 기부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난방을 책임지는 연탄 기부도 올겨울 들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강릉 연탄은행의 경우 이번 겨울 들어 현재까지 15만 장이 기부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줄어들었습니다. 기부금이 적은 데다가 자원봉사는 봉사자들도 없어서 배달을 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번 겨울 기부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봄 대형 산불과 가을 태풍 피해 때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서 기부금을 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부의 손길이 크게 줄어들면서 취약계층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도내 첫 겨울 축제인 평창 송어축제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의 국제선 노선이 확대되고 도내 겨울축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도 겨울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막한 평창 송어축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대거 늘어나면서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전용 낚시터가 마련됐습니다. 축제가 운영된 일주일 동안 1,200여 명의 외국인이 찾아 작년 축제 기간 5주 동안 방문한 외국인 전체 숫자 1,000여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Pyeongchang Trout Festival is very famous in Jinbu. We love to go to
a cold weather country because we can snow sledding, skiing, and ice skating. Because we are from hot country. 오는 6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단체 관광객 300명이 방문하는 등 작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관광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홍콩, 그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1월 중에 3만 명 정도가 방문하기로. 사드 제재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양양공항이 항저우와 닝보를 오가는 항공편을 일주일에 8편씩 운항하는 데다 타이베이를 오가는 항공편도 지난달부터 매일 1회씩 운항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인지도를 활용해 해외 여행사와 미디어 관계자 등을 초청해 진행한 팸투어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도내 축제장을 왕복 $5에 이용할 수 있는 스노우 G셔틀 버스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인지도에 KTX와 양양공항 등 다양한 교통편까지 제공되면서 강원도 겨울축제가 외국인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가 춘천과 강릉, 태백 등 도내 곳곳에서 마련됐습니다. 춘천 지역 신년 인사회에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이재수 춘천시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 상공인과 언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한 해 강원 경제에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릉과 속초 등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상공회의소 주최로 신년 인사회를 갖고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 축제가 본격적으로 찾아오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충남 서산시 간월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철새가 전국에 도래하는 위험 시기인 만큼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11월 춘천 우두 온수지에서 야생조류 분변으로부터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신임 경제부지사에 우병렬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우 내정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온 뒤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장기전략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취임식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정만호 현 경제부지사는 올해 총선 출마를 위해 오는 13일 퇴임합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이 2019년 한 해 강원도와 서울,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을 발굴조사한 29개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매장문화재 26,600점을 인수해 소장품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 단계별 석기 공작 사례가 관찰된 인제 부평리 유적과 강원 지역 철기 시대 유적인 동해 망상동 유적 등이 새로 소장된 주요 유물입니다. 춘천박물관은 올해 국가귀속문화재 만여 점을 소장품으로 등록하고 최근 10년간 도내 주요 발굴 매장문화재 10건을 선정해 다음 달 중 전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춘천시 서면 오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7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청과 소방 등 헬기 석대와 진화차 석대 모두 97명의 산불 진화 인력이 투입돼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산불이 입산자 실화로 추정된다며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동물들을 증강현실을 통해 만날 수 있는 AR 동물원이 내일부터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개장합니다. AR 동물원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이언트 캣과 비룡 등 상상 속 동물과 강아지를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사진과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포켓몬고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비스라며 애니메이션 박물관 SNS를 통해 AR 동물원 인증샷 이벤트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 가구 195만 2천 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급, 2급 장애인,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 12월 말 현재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은 2,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에 앞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얼음 낚시터는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화천군은 안전을 위해 축제 개막은 오는 11일로 연기했지만 미리 항공권과 여행 상품 등을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신뢰를 위해 내일 개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축제장 상류에 조성된 얼음판의 두께가 20cm에 달해 비교적 수가 적은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엔 안전상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인제 빙어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축제장인 소양호 일대에 살고 있는 빙어가 모두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빙어 축제를 앞두고 지난달 소양호에서 살고 있는 빙어를 채집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생충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군은 빙어 축제 전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빙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춘천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통해 금연에 성공한 시민이 58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금연 클리닉 등록자 1,589명 가운데 금연에 성공한 시민은 58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